네, 안녕하세요. 손풍화입니다. 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대구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폭락하고 있는데 언제 오르나 이런 주제로 한번 다뤄봤었는데요. 그래서 댓글들을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댓글들에서 막 서로 막 싸우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대구가 지금 신고가 치고 있다. 이미 신고가를 치고 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대구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계속 하락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막 싸우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왜 그러냐면 변곡점에서는 원래 사실 이 먼저 오르는 지역이 있고 뒤늦게 계속 하락하다가 따라오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어떻게 보면 더 심해지는 시기적으로도 그런 시기인 거고, 그리고 뭐 지금 세금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 부분에서도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제가 오늘 사실 부연 영상을 오늘 찍는 거는 왜 그러냐면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대구 전체적으로 사실 가격이 지금 저평가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모든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들은 먼저 오르고 어떤 것들은 늦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가 근거를 오늘 한번 자세히 설명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사실 가격이 저평가다 고평가다를 비교하는 데에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내 감으로 사실 이제 비싸다 싸다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 전국의 대장 아파트들을 요렇게 제가 뽑아 놨습니다. 요렇게 전국의 대장 아파트들을 뽑아 놨는데 그 안에서도 비교라는 거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84 국민평형을 기준으로만 대장 아파트들 가격이 시세가 가장 비싼 아파트들을 이렇게 사실 뽑았어요. 그래서 이 대장 아파트들은 시점에 따라 아파트들이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 제가 어떤 기준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냐면, 자, 서울의 아파트는 지금 보시면 계속 서울의 아크로 리버파크가 대장이라고 84 대장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그죠.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부산 아파트는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고 대구 아파트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큰 지역들 서울이랑 부산이랑 대구의 아파트의 대장을 가지고 가격이, 그러면 대구의 아파트가 지금 저평가인지 아닌지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세 비교를 한번 해 보면, 자,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 여기가 지금 보시면 빨간색이 서울의 아파트고요. 빨간색이 서울의 아파트고 파란색이 대구의 아파트입니다. 파란색이 대구 아파트고, 그리고 초록색이 부산의 아파트나 부산 아파트. 자, 이 차트만 보시면은 사실 그 비교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라는 거는 금액으로 오르는 게 아니고 퍼센트로 오릅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보시면은, 자,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서울의 아파트고 이게 부산의 아파트고 이게 대구의 아파트고 이게 부산 아파트입니다. 부산 아파트인데, 자, 보시면 아크로 리버파크는 41억이 최고가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있는 서울의 아파트가 기준으로 얘는 다 100%, 얘가 기준이기 때문에 얘의 가격은 100%입니다. 그리고 대구의 이 힐스테이트 버머는 보시면 15억 6천이 최고가였고, 평균적으로 전체 지금 보시면 실거래가 시작된 예를 들면 지금 2018년부터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아크로 리버파크의 아파트에 비해서 힐스테이트 버머 아파트는 평균적으로 36% 수준이라는 거예요. 얘가 100%면 얘는 한 36%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아크로 리버파크가 10억이다. 네. 그러면 얘는 3억 6천 정도가 평균 가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지금 평균 가격이 아크로 리버파크 대비해서 평균 가격이 얘는 36% 정도인데 지금 얘는 이미 어때요? 37%, 38%입니다. 평균과 근접하긴 하지만 평균을 넘어섰죠. 그러면 얘가 힐스테이트 버머가 그러면은 서울의 아파트 아크로 리버파크에 비해서 제일 저평가했을 때는 언제냐 보면 요때네요. 2023년 1월이 30%대로 11억 8천, 12억도 안 할 때, 대구의 대장 아파트가 12억도 안 할 때,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아크로 리버파크에 비해서는 28억이 가격이 저렴한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올라와서 37%, 38% 선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30% 선에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대구에 이미 대장 아파트들은
서울의 최고가 아파트들에 비유하더라도 저평가 가격은 이미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조금 더 이 아파트가 아니라 그러면 얘 특정 아파트만 그런 걸 수도 있잖아라고 의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지역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는데 우리가 그 흐름들을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흐름들을 요즘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냐 하면 지금 이 변곡점이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변곡점이 시점이었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정책의 영향이든 사람들의 심리의 영향이든 신축에 똘똘한 것들을 많이 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나눠서 봐야 됩니다. 이제 그것들을 구분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면 연식을 10년 차 이하로만 일단 뽑아볼게요. 그리고 평형은 이제 단일 평형으로 30평형에서 500세대 이상으로만 먼저 한번 보고 그 이후에 지금 10년 차 이하 구축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같이 나눠서 비교를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생각을 구분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의 지역은 제가 지금 보시면은 강남이랑 송파를 한번 뽑아봤고요. 강남이랑 송파를 한번 뽑아봤고 대구는 이제 대구는 수성구, 중구, 동구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한번 뽑아봤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이 지역들의 그 우리가 지금 표본으로 뽑은 단지들 아파트들의 시세입니다. 시세 상승률인데 지금 보시면 22년은 계속 이렇게 내리다가 23년 3월 달부터 그죠?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송파 반등, 강남 반등, 그죠? 대구 아파트도 이때 반등, 중구, 이 주황색이 중구거든요. 중구도 이때부터 같은 시점으로 그때가 아마 이제 1월 달에 특례 보금자리론 풀면서 그런 시세 반영들이 이제 2월, 3월부터 반영돼서 전국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신축들은 보시면 23년 상반기 1분기에 다 같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죠? 어떻게 보면 송파보다 더 높은 기울기로 이때는 올랐습니다. 대구의 중구가. 이 초록색이 수성구고. 자, 그래서 보면 근데 지금 시점이 22년 9월 시점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10년차 이하 아파트들이 그룹핑으로 이렇게 묶어서 보니까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매매가를 보면 송파구가 900만 원 정도 올랐고 거의 그러니까 변동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점으로 비교해서 보면 지금 많이 올랐다고 보시는 것들은 대부분 상급지의 대장 아파트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아파트들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년 차로 이렇게 그룹핑만 해서 봐도 2년 전 22년 9월 달 대비해서도 가격이 그렇게 오른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묶어서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를 조금 더 뾰족하게 예를 들면 5년차 이하의 1000세대 이상 이렇게 보면 또 결과가 다를 겁니다. 결과가 다르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1억 이상 오른 걸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더 새 거일수록 더 많이 올랐다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연식을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제일 어정쩡한 게 20년이지 25년 구간이거든요. 요런 지금 이렇게 하면 표본이 없으니까 500세대 이상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때요? 강남 송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25년들은 그래도 이제 이 2년 전 시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긴 하지만 오르긴 오르고 있습니다. 워낙 서울이고 또 그래도 좋으니까. 그런데 대구의 수성구랑 동구는 아직도 20년, 25년을 보면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리고 있고 얘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가 그죠? 마이너스가 1억 이상 난 상황입니다. 아직 마이너스 23%예요. 투자금 대비 수익률로 보면 마이너스 72%입니다. 거의 뭐 여러분들 비트코인 말아먹듯이 아파트라도 투자금 대비 수익률로 72%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 수성구 안에서도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하다는 소리입니다. 수성구 안에서도 양극화가 엄청 심하다는 소리고 신고가 치고 오르고 있는 것들은 대단지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대단지의 좋은 아파트들은 이미 서울의 대장만큼 다 따라 올라서 가격이 저평가는 아니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제가 이제 유튜브에는 워낙 짧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는 없는 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연 설명으로 모든 지역들이 그렇게 사실 신고가 갇히는 게 아니고 이런 변곡점의 시점에 때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더 크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를 모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지금 구분해서 보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런 구분들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령별 규모별로 이렇게 보시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대구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1년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얘는 지금 전체적으로 얘도 그룹이지만 연식으로만 그룹핑한 거지만 5년차 이하는 이미 이렇게 해서 반등을 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조금 이런 것들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갈 때나 상승에서 하락으로 갈 때는 시차가 나눠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비교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제 이야기의 핵심 요점은 이런 시점에는 그런 것들을 먼저 오르는 것과 늦게 오르는 것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현상을 보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거를 이게 상급지만 오르고 하급지는 아직 안 오르니까 이게 계속 하락한다라고 또 그렇게 단정 지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구분해서 지금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푸망TV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